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최근 스펙으로 상장하여 주가가 며칠 사이에 20% 이상 급등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생소할 수도 있는 유전자 분석 기업인 23andMe라는 스타트업입니다. 23andMe는 유전자를 저렴한 가격에 손쉬운 프로세스로 분석을 해주고 결과를 편리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개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업이 존재하지만 23andMe는 유전자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래 이 주식은 리차드 브랜슨 버진 회장의 스펙인 VGAC였습니다. 리차드 브랜슨 회장의 명성에 힘입어 장래성 높은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 대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올해 초에 무려 18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 유전자 분석 기업인 23andMe와 합병이 결정되자 투자자들의 큰 실망감에 주가가 폭락하여 최근에는 10불 부근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며칠 전인 지난 6월 17일 23andMe와 합병이 완료되자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일주일 전의 주가인 10불 대비하여 30% 이상 주가가 치솟았다가 현재는 12.72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andMe가 어떤 기업이고 왜 사람들이 23andMe의 합병 소식에 실망을 했었는지, 23andMe의 미래 성장성은 어떠한지와 창업자인 앤 워치스키의 매우 흥미있는 창업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앤 워치즈키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전 와이프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스토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3andMe가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andMe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스타트업입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는 인터넷이나 집 근처에 CVS, 타겟 등과 같은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조상찾기 서비스만 신청할 경우 99불, 조상찾기 서비스와 유전 질병 검사의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199불입니다. 6월 19일 현재 미국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 평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구매를 완료하면 집으로 유전자 채취 키트가 옵니다.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통에 침을 2ml 정도 뱉은 후 플라스틱 통을 밀봉하고 23andMe의 연구소로 보내면 끝입니다. 몇 주 후에 인터넷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피를 뽑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돈 20만원에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내가 어떤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세계적인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에게서 발견되었던 유방암 유전자나 난소암, 전립선암의 유전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등 다양한 유전적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상찾기 서비스는 의학적인 용도보다는 재미로 한번 해보는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내 유전자 안에 어떤 민족의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검사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찾기의 경우 DNA의 분석 결과가 한국인 90%, 중국인 5%, 일본인 4%, 아메리칸 1% 등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한국인의 경우 단일 민족이라 한국이라는 뿌리가 높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럽에서 넘어온 미국인의 경우에는 독일인 몇 프로, 아프리카 몇 프로 등 전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이 나오는 경우도 흔해서 한때 미국에서는 23andMe를 통해 자신의 조상을 확인하는 것이 큰 유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23andMe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분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 질병 유전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의학적인 검사 및 분석 부분입니다. 23andMe는 이러한 검사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방대한 분석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 유전자 정보를 가장 탐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약회사들입니다. 제약회사들은 23andMe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유전자 관련 질병에 대한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3andMe라는 기업명이 특이한데 여기에서 23, 즉 23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세포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나온 숫자입니다. 즉 회사명이 한국말로는
염색체 23쌍과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자 검사 및 분석 분야 1위 기업 23andMe를 창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3andMe의 창업자는 1973년생의 앤 워치즈키입니다. 앤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이자 스탠포드 대학교가 위치한 팔로알토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앤 워치즈키의 부모님은 둘 다 폴란드계 유태인으로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고 어머니 역시 팔로알토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매우 학구적인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워치즈키 집안의 세 자매는 엄친딸 자매로도 유명합니다. 세 자매 중 제일 큰 언니인 수잔은 현재 유튜브의 CEO입니다. 둘째 언니인 자넷은 인류학과 질병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앤 워치즈키는 팔로알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공립고등학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건 하이스쿨을 나왔고 예일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2살 때부터는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는데 시시하게 느껴져서 나중에는 아이스하키를 배우게 되고 수준급 선수가 되어 대학교 때는 여성 아이스하키 팀원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앤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헤지펀드에서 헬스케어 투자 부문의 애널리스트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주 업무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분석하여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질병으로부터 돈을 버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점차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의 질병 예방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앤은 투자회사를 그만두고 2006년 3월 2명의 다른 공동창업자와 23andMe를 창업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구글과 바이오테크 기업인 제넨텍 등의 기업들로부터 3.9 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44억 원을 투자받게 되었고 같은 해 세계 최초로 침을 통해 유전자를 집에서도 쉽게 채취하여 분석하는 키트를 시장에 내놓아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창업자인 앤 워치즈키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와이프였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억만장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지원군으로 뒤에 있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앤 워치즈키는 어떻게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앤 워치즈키의 큰언니인 수잔 워치즈키 때문이었습니다. 수잔 워치즈키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UCLA에서 MBA를 한 후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8년 인텔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이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가까운 맨로파크라는 지역에 집을 샀는데 집의 가격이 그 당시로 60만 불, 하나로는 약 6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던 수잔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자신의 집의 차고를 월세를 받고 이제 막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스탠포드 대학원생 2명에게 렌트를 해주기로 합니다. 이 2명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시 수잔 워치즈키의 차고에서 창업한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던 것입니다. 수잔 워치즈키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에게 매달 1,700불, 하나로 약 190만 원을 받고 차고를 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신생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세입자인 세르게이와 레리와 함께 차고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들이 자신의 기술이 미래에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이미 인텔이라는 당시 최고의 테크 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수잔은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텔에서 일하고 있던 수잔은 구글 검색 엔진으로 정보를 찾으려다가 구글이 다운되는 바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구글에 의존해 왔는지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서비스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잔은 자신이 구글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1999년 수잔 워치즈키는 구글의 16번째 직원이 됩니다. 이후 수잔은 구글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게 되었고 현재는 구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유튜브의 CEO가 됩니다. 물론 이후 구글이 엄청나게 성공하면서 수잔이 받은 스톡 옵션으로 수잔의 재산은 현재 580 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6천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수잔의 막내 동생인 앤 워치즈키는 언니의 집에 놀러 왔다가 가난한 두 청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를 만나게 되었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과 연애를 하게 되어 결국 2007년 5월 이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아들과 딸을 잘 낳고 사는가 했지만 6년 후인 2013년 이 둘은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5년에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앤 워치즈키의 23andMe가 창업 초기에는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후광을 어느 정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andMe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유전자를 손쉽게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타임 매거진은 올해의 발명으로 23andMe의 개인용 유전자 진단 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23andMe는 2007년 처음 제품이 출시되었을 당시만 해도 키트 가격이 $1,000불로 매우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가격을 낮추었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지속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23andMe는 성장을 지속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23andMe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미국 식약청인 FDA로부터 23andMe의 유전자 질병 관련 분석 서비스가 정말 유효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식약청의 조사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건강 부문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라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전자 질병 관련 분석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23andMe는 일단 조상 찾아주기 서비스만 남겨놓고 유전자 질병 분석 서비스는 전면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잘못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상 찾아주기 서비스는 흥미롭기는 했지만 23andMe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사업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23andMe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및 건강 분석 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DA의 제동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보였습니다. 실제로 23andMe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가 중확도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을 해야지만 소비자가 잘못된 유전자 분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준다고 하고 엉뚱한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만 날릴 뿐더러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자칫하면 잘못된 의료 행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andMe의 창업자 앤 워시즈키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이 정말 효과적으로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3andMe는 이후 다양한 연구기관, 과학자, 정부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자신들의 기술이 실제 유전적 질병의 유전체를 찾아내는 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하나 둘씩 입증해냅니다. 이후 2015년부터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질병들을 점차 늘려가면서 다시금 유전적 질병 관련 부문의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적인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018년 3억 불 하나로 약 3,300억 원을 23andMe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시작합니다. 23andMe가 질병 관련 방대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여 글락스스미소클라인이 신약을 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23andMe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23andMe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23andMe의 현재 키트를 판매하여 얻는 매출액이나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23andMe가 보유한 방대한 유전자 정보 때문입니다. 이 방대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새로운 신약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23andMe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3andMe는 2021년 초 기준 10.7밀리언, 즉 107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2위인 리제네론사의 고객 수인 100만 명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수치로 다른 경쟁사보다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3andMe의 전체 고객 중 850만 명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23andMe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규모입니다. 글로벌 선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3천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23andMe에 투자하고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및 질병 관련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약사들이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에 참가할 수 있는 환자가 필요합니다. 23andMe는 이미 개인의 유전자 및 질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3andMe와 협업하는 제약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임상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환자를 모으는 것도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해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신약 개발 방식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청난 양의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질병 정보를 23andMe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인류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차세대 의약품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23andMe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놓은 유전 형질 데이터만 해도 4 빌리언, 즉 40억 개에 달한다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30개의 신약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특정한 유전적 질병에 대해 유효성이 검증된 타겟 신약 후보의 개수도 올해 18개에서 2024년에는 37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약이 잘 개발되어 수익이 나게 된다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23andMe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IND, 즉 임상시험용으로 승인된 의약품을 내놓는 데만 해도 평균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IND는 식약청이 사람에게 테스트해봐도 된다고 허가를 내준 치료제에 붙는 명칭입니다. 게다가 임상실험을 한다고 해도 많게는 90%의 후보 제품들이 실패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만도 2.6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3andMe는 임상 테스트용으로 승인된 의약품을 내놓는 데 걸리는 7년이라는 기간을 자사가 보유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4년으로 줄일 수 있었고 성공 확률은 기존의 2배로 높였다고 합니다. 즉, 23andMe를 통해 신약을 더 빨리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andMe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는 향후 유전자 검사 및 질병 치료 관련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원격 의료 관련 시장 규모가 250 빌리언 달러이고 글로벌 처방약 시장 규모는 825 빌리언 달러입니다. 제약사의 연구개발 시장 규모는 190 빌리언 달러입니다. 23andMe의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거대한 시장에서 23andMe는 유전자 검사와 예방, 치료제 개발 관련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23andMe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진과 연구개발팀, 마케팅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에 구글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된 23andMe는 타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 내에서 내노라 하는 핵심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제넨텍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제약사와 리딩 바이오 제약사들이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신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향후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3andMe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andMe는 아직 임상을 모두 마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신약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이지만 실제로 언제 신약이 출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매출은 현재 유전자 검사 키트 판매에서 들어오는 돈이 전부인데 23andMe의 재무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305 밀리언 달러, 약 3,300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매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23andMe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100명의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진그룹의 스펙인 VGAC와 합병이 발표되자 더 좋은 기업과 합병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주가도 크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23andMe의 유전자 검사 키트를 사람들은 한 번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 모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23andMe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29불씩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유전자 관련 리포트를 보내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놓긴 했지만 2021년 1월 현재 아직 구독자 수가 7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아 향후 얼마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질지도 관건입니다. 19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DNA를 해독하기 위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13년 후인 2003년 결국 인간 게놈 지도가 100% 완성되었고 이 당시 투입된 비용만 3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을 통해 유전자 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 일루미나와 같은 기업들과 이를 활용해 유전자 데이터를 모으고 개인에게 분석 결과를 손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23andMe와 같은 새로운 유전자 분석 기업들로 인해 약 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자신의 DNA를 분석하고 특정 유전병 관련 질병 유전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3andMe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유전자 가위 삼총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고 신약이 실제 출시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매우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개발 중인 다양한 신약들이 순조롭게 잘 개발된다면 유전자 데이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23andMe의 매출과 기업 가치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분야에서 큰 혁명적인 시도들과 파괴적인 혁신이 뒤따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업사이드 포텐셜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